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자던 남편에게 처참히 뒤통수를 맞고 10년 만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38살 여자이고요. 작은 벤처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10년 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요 근래 1, 2년 전부터는 자격증을 딴다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무직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공인중개사인 시누이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보다 2살이 많은 저희 시누이가 부동산에 온 저를 잘 봐줘서 부동산 계약이 끝나갈 때쯤 자기 동생을 좀 소개받아 보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주 부동산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 신우랑도 꽤 친해졌었거든요. 신우도 저한테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고 묻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고 묻길래 제 아버지 같은 사람이 좋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때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지만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아직까지도 침대 생활을 하시거든요. 워낙 젊은 나이에 쓰러지시면서 저도 어린 나이에 엄마 대신 모든 일을 해야 하니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제 상황과 저희 엄마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는 자기 동생이랑 제 성격이랑 딱 맞겠다고 소개를 받아보라고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처음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인상도 좋고 신우 말대로 제 이상형에 굉장히 가까운 남자였어요. 무엇보다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았는데 남편의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리고 어머니도 한 7, 8년 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족은 누나 하나뿐이라고 했죠. 시누이한테 듣지 못했었는데 남편한테 처음 듣게 되는 소리였어요.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 서로 공감되는 것도 많고 말도 잘 통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남편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때가 제가 27살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4살 많은 31살이었는데 평생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시집살이 시킬 시부모도 없고 우리 누나도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한 사람이어서 자기를 힘들게 하진 않을 거야. 결혼해서 나만 잘하면 자기 평생 맘고생할 게 없지. 라며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걸렸던 게 바로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엄마가 아프다 보니 어딜 가도 마음이 편치 못했죠. 그러니 남편이 제 눈치를 보곤 먼저 친정엄마를 모시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말을 해주는 남편이 정말 천사 같은 따름이었어요. 저는 진짜 그래도 되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그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장모님 보면 엄마 생각이 나서 같이 지내는 거 좋다고 장모님만 오케이 하시면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남편에게 자기야 내가 진짜 잘할게. 결혼하고 나서도 연애 때처럼 정말 변함없이 잘해줄게 하며 엄마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니 엄마가 그럼 집 구하지 말고 니들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 하서방한테도 그리 얘기하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이 38평이어서 방도 4개 있었고 화장실도 2개가 있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방방 뛰며 나야 너무 감사하지. 사실 집 마련할 생각에 누나랑 나랑 둘 다 머리가 아팠었는데 장모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나야 너무 좋지. 내가 벌써부터 처갓집 덕을 다 보네. 그럼 나는 염치 없지만 몸만 들어가도 되는 거야? 라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남편이나 저나 양쪽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었죠. 하지만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던 저희 부부에게도 문제는 생기더라고요. 신혼을 보내고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애가 안 들었었어요.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고 그랬는데 결국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죠. 그렇게 알게 된 검사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저는 정상이었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었죠. 저는 애써 담담한 척하며 나왔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현실감이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얼굴색까지 하얗게 질려 본인 탓을 하며 나 때문에 임신이 안 된 거였네. 내가 문제였네. 하며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 줄 테니까 떠나고 싶으면 떠나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소리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했어요. 나는 다시 결혼한다고 해도 자기랑 결혼할 거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 닮고 저 닮은 아이는 비록 낳지 못했지만 우리 둘이 아껴가면서 살면 되지 않겠냐고 했죠. 이 말에 남편이 절 끌어안아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행여나 제가 자기를 버릴 줄 알았다면서요. 저희는 가족들에게 각자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저희 엄마는 계속 손주를 바라셨기에 남편의 무정자증 소식에 충격이 크셨어요. 그리고 신우 또한 저한테 연락이 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이셨죠.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데 사실 저희 부부 살면서 별로 낙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 애 키우는 재미도 없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시들어갔죠. 신혼 때만 반짝 좋았을 뿐 8년이 지나니 한 3, 40년 동안 같이 산 부부 같았어요. 부부라는 게 붙어 있어야 더 가까워지고 더 사이가 좋아지는데 저희는 신혼 때 이후로는 시큰둥해졌죠.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남편의 무정자증 결과를 듣고 나서부터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 빼고는 의리라 치고 남들 사는 것처럼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본인 누나가 하는 공인중개사 일을 하겠다며 내일부터 당장 학원에 나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랑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한 거죠. 남편은 불안한 미래에 자격증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며 본인 누나랑은 이야기 다 끝났다고 하면서 아주 청산유수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워낙 말솜씨가 좋다 보니까 제가 또 설득을 당한 거죠. 2년 동안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바로 그만두라고 약속까지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일 거예요. 남편이 공인중개사 학원을 다니면서 점점 의심이 가는 행동들을 하곤 했어요. 공부를 하고 온다는 명목으로 매일같이 새벽에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주말에도 집에 붙어있질 않았어요. 남편은 제 핑계를 대며 당신이 2년 안에 시험 붙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공부하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죠.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지만 하루는 남편을 데리고 오려고 학원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 들어가 남편의 이름을 대며 이 사람 오늘 왔냐고 물어보니 세상에 그런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장 연락을 했고 당신 지금 어딨냐고 물어보니 뻔뻔스럽게도 학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학원에 와 있는데 당신이 등록을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누나네 집이라는 겁니다. 실은 누나한테 과외를 받고 있다며 학원비 낼 돈을 누나한테 주면서 과외를 받았다는데 저는 곧장 신우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신우네 집에 가니 정말 과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을 몇 권씩 쌓아두고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괜히 남편에게 의심을 한 것 같아 머쓱했죠. 신우도 아니 이 녀석이 나한테 과외 받는다고 말 안 했어? 학원 다니다가 따라가기 힘들다면서 나한테 과외 좀 시켜달라고 해서 내가 밤마다 얘 과외 시키고 있었어 라고 하는데 남편에게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니 누나한테 한 달에 돈 3, 40만 원씩 주는 게 눈치가 보여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신우네 집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남편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게 되었어요. 시험을 보고 온 남편은 시험을 잘 본 것 같다며 기분이 좋아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하고 오겠다고 밖으로 나갔고 생각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한 10시쯤 들어와서 컨디션이 갑자기 좋지 않다며 일찍 들어왔다는데 얼굴색이 정말 많이 안 좋아 보여 남편에게 얼른 들어가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역시나 새벽에 남편이 난리가 난 겁니다.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고 열까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빨리 하서방 데리고 응급실 가라고 하셨고 저는 택시를 타고 남편과 같이 응급실로 향했어요. 병원에서는 장염이라고 하는데 수액 맞고 해열제까지 맞으니 열은 좀 내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옆에서 남편을 간호하니 해가 뜨기 시작했고 남편은 얼른 제게 집에 들어가서 회사 갈 준비하라고 장모님도 혼자 계시는데 일단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병원에서 혼자 있다가 가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을 두고 먼저 올 수가 없어서 오늘 월차 내고 당신 옆에 있는다니까 그러면 집에 좀 가서 쉬고 있으라는 겁니다. 장모님 식사랑 이것저것 챙길 거 있지 않냐면서요. 저를 떠밀듯이 가라고 하는데 저도 그럼 집에 가서 엄마 밥 챙겨드리고 다시 오겠다며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나왔어요. 근데 병원에 지갑을 두고 왔는지 지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금까지 있었던 남편이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이불과 베개만 남아있는 겁니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간호사 한 분을 불러 여기에 누워있던 하종우 환자 어디 갔나요? 방금 전까지 있어서요 라고 하니 그 간호사도 그렇지 않아도 환자분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저희도 찾고 있었어요. 아니 검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도 안 계시고 보호자님도 안 계셔서 다들 어디 가셨나 했는데 지금 환자분에게 연락 좀 해보시겠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급하게 밖에 나와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두리번거리며 남편을 찾고 있는데 세상에 남편이 저 멀리서 링거를 들고 택시 정류장 쪽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아니 환자복도 그냥 입은 채로 저렇게 도망을 가는데 저도 이에 질세라 남편을 따라 택시를 잡고 남편이 가는 택시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어딘가 익숙한 동네로 들어가는데 신운의 동네였어요. 저는 기사님한테 여기서부터는 속도 좀 줄여달라고 아는 동네라고 했죠. 어김없이 남편이 내린 택시 앞에 신우가 서 있는데 왜 남편이 신운의 집에 온 거지? 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 둘은 만나자마자 진하게 포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택시 기사님도 저 여자가 상간녀인가 보네요 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남매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처럼 둘이 포옹을 하고 서로 얼굴까지 부비적대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태껏 봐왔던 남매 사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넋이 나가 있으니 택시기사님께서 저 대신 얼른 저 모습을 사진으로 찍든 동영상으로 찍으라고 알려주시는데 촬영하면서도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그 둘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허리를 감싸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저도 곧장 신우네 집을 쫓아 들어갔고 신우와 남편이 계단 올라가며 나눈 얘기를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자기야 괜찮아? 아니 나도 어제 같은 음식 먹었는데 왜 자기만 이렇게 탈이 난 거야? 라고 하니 나만 아프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자기도 아팠으면 누가 자기를 보살펴주지도 못하고 혼자 아팠어야 됐는데 나 혼자 아픈 게 낫지 라고 하며 마누라가 병원까지 따라와서 죽을 치고 있는데 가라고 해도 안 가길래 걔네 엄마 핑계대면서 빨리 가보라고 했다니까. 아 그건 그렇고 그 노인네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그 땅을 팔아서 내가 우리 자기랑 같이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지 실감이 다 안 났어요. 저건 누가 봐도 남매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로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신운의 집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성였고 문 밖에서는 웃음소리까지 흘러나오는데 제발 내가 생각한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한참 뒤 집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때다 싶어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러니 신우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왔다가 저를 본 거죠. 저는 그런 신우를 밀치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남편 놈은 소파에서 잠이 든 채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 머리 위엔 신우와 남편 놈이 같이 찍은 결혼 사진이 떡하니 걸려져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신우네 집에서 볼 수 없었던 사진이었죠. 저는 그 모습에 다리가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빠져 자는 남편을 향해 고함을 질렀죠. 그러니 남편 놈은 잠에서 깨 저를 보더니 기겁을 하였고 신우는 제 뒤에서 오해라며 저를 말리기 바쁜데
저는 그런 신우의 손을 뿌리치고 니들 도대체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냐고. 니들 남매 사이 아니고 부부 사이였니? 라며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남편 놈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신우라는 그 여자는 끝까지 오해를 하며 저를 잡아 끊는데 남편 놈이 그런 신우를 떼어내며 이렇게 들킨 이상 나도 도저히 저 여자네 집구석에서 연기하면서 못 살겠어. 그래, 우리 남매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다. 우리가 부부 사이인데 너한테 뭐 손해를 끼쳤냐 아님 돈을 뜯어냈냐? 너랑 니네 아픈 엄마 얼굴 보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한데 이제 그만 이혼해. 아주 징글맞게도 여기까지 온 거니까 라며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신우라는 그 여자는 저를 붙잡으며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짓거리는 겁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지금 헛소리를 하는 거라며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신우 손을 뿌리치고 이방저방 돌아다니며 미친 듯이 온 집을 다 헤집고 다녔어요. 그러니 저 인간들이 부부라는 흔적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그 집은 그냥 살림집이었더라고요. 남편의 옷부터 둘이 찍은 사진들 그리고 둘이 나눈 편지들까지 이걸 보는데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10년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이나 했고 이것들 알고 보니 저희 엄마의 땅을 노리고 저한테 일부러 접근을 한 부부 사기단이었죠. 부동산을 하는 저 여자가 저희 엄마 이름 앞으로 있는 땅과 집을 보고 이런 일을 꾸미게 된 거죠. 게다가 저희 엄마가 아프신 것도 알게 되면서 얼마 못 사실 걸 계산하고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이혼소송에도 지들한테는 50%라는 재산 분할이 떨어지니 그걸 노리고 이딴 짓을 꾸민 거였어요. 그리고 더 쇼킹했던 게 남편 놈인 저 인간 애초부터 지가 무정자증인 걸 알고 이런 일을 꾸미게 된 겁니다. 지 하나 희생해서 이런 일을 꾸민 거라는데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려고 했던 것도 그래야 같이 일을 하면서 지 본마누라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를 쓰며 따려고 했었던 거였죠. 게다가 얼마나 지 본마누라가 보고 싶었으면 링거를 꽂은 채 병원까지 도망을 나왔는지 이건 명백한 사기였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당하기만 한 거고요. 아니 아무리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었다지만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는지 저는 곧장 이혼소송 걸었고 변호사분이 말씀하시길 이혼소송보단 사기 결혼으로 혼인 취소 소송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사기에 의한 혼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곧장 법원에 갔고 조정 신청을 거쳐 판결에 의한 혼인 관계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 사기꾼들에겐 단돈 1원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됐고 되려 제가 이 인간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7천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받게 되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 두 인간들은 아주 뻔뻔스럽게도 같이 법원 다니며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모습에 형사처벌까지 하고 싶었는데 혼인 빙자 간음죄가 폐지가 되면서 이러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두 얼굴을 아주 뻣뻣이 들고 다니는데 저것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깟 돈 몇 푼 저한테 뜯어내겠다고 이런 짓을 저질렀나 하는 생각에 저만 완전히 폐인이 되었죠.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 애초부터 없던 일이었다는 게 너무 허무하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이렇게 작정을 하고 덤벼든 인간들에게 무슨 수로 당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희 엄마한테도 이 사실을 말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면 엄마 건강이 더 악화될까 봐 걱정이 앞섰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도 많이 들었어요. 소송하느랴 제대로 된 회사 생활도 못해 일을 그만두었고 건강도 잃게 되었죠. 제가 전생에 죄가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올해 그 인간들과 마지막 위자료 청구 소송을 끝으로 모든 소송이 끝이 났어요. 그 인간들은 보란듯이 제 앞에서 손까지 잡으며 잘 먹고 잘 살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그런 인간들에게 그런 추악한 짓거리 하고 다니는 주제에 니들도 얼마나 오래 갈지 보자 라고 했어요. 아직은 상처가 아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견뎌보려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주변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잘 알아보시고 저와 같은 일이 없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